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 후반 미 증시는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재료는 연준의 긴축이라는 재료였는데 거기다가 경제 침체가 좀 있으면 지연됐지만 올 것이다 이런 재료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가격적인 부담이 더 컸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새로운 재료는 아니지만 어쨌든 실적 시즌까지 기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눈치 보기 장세, 숨고르기 장세에 대한 전망들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때 아닌 경제 성장률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제 전망, 미국에 대한 경제 전망치를 갖고 왔는데요. 이 차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보다는 다소 좀 뒤로 밀리긴 했습니다. 마이너스가 2분기나 3분기부터 경제 성장률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로 좀 지연은 됐는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경제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승이 조금은 불안하다라는 시각들이 다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은 또 일각에서는 골드만삭스가 대표적인데요. 경제 자체가 침체에 대해서 너무 우려했었던 것 같다. 우리가 설문조사가 팬데믹 이후에는 다소 좀 예측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의 지표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반드시 경제 침체가 올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는 조금 걷어들이자. 이를테면 대출 태도 같은 서베이 지표가 있는데 대출 태도는 지금 굉장히 타이트해지긴 했거든요. 근데 실제 대출 성장률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는 아마도 올해 내내 경제 침체가 정말 있을지 없을지를 좀 챙겨내 가면서 가는 부분, 어떻게 보면 실적 시즌하고 또 동일한데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정말 괜찮아지는지를 보고 가는 그런 어떤 숨고르기 장세의 하나의 재료? 아니면 빌미를 제공해주는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제 성장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 차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인데요. 이 팩트셋이라는 이제 업체에서 매주마다 실적과 밸류에이션 차트를 내놓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9배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잘 안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5년 평균, 10년 평균 그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연초위에 거의 20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차익 실현 내지는 뭔가 눈높이 조절에 대한 압력이 높을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경제 침체에 대한 시사점을 주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 유지가 될 수 있겠냐라는 우려가 동시에 올라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실적 시즌에 정말 EPS, 즉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PER을 낮출 수 있는 내용의 지표가 정말 시장의 우려 이상으로 나와준다면 또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자신감이 붙을 수 있는 타이밍이 아직은 2주에서 3주 시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을 느끼는 시장이 2주에서 3주는 더 진행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는 PE보다 BER을 더 밸류에이션 보지만 우리나라 PBR도 2650이 1배였습니다. 1배 이상을 가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성장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빨라야 7월 초에 삼성전자 가이던스가 나왔을 때 드디어 정말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올라서는구나. 수출 데이터도 플러스로 돌아서는구나. 이런 모습이 나와야 2650을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2600 중반이 좀 약간의 허들, 단기적인 상단의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거꾸로 하단 같은 경우에는 0.95배. 지수로는 한 2520 정도만 돼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 3주 동안은 이런 2500 초반에서의 가격 지지 라인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상단을 어느 정도 뚫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에 대한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은 높아져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차트를 보면서 그래도 이제 실적 시즌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 시장이 잘 버틸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미래에셋증권의 차트를 제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차트가 최근 일주 동안의
시장의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주도 업종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0.2% 상향 조정이 됐지만 가장 그래프가 높게 솟아오른 쪽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주간으로도 거의 4% 가까운 어닝, 이익의 상향 조정이 있는데 기억해 보시면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1년 내내 시장이 정말 힘들었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외부 러우 전쟁, 뭐 인플레이션 압력 있었지만 사실은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실적이 계속적인 하향 조정, 그 중심에 반도체 시장의 업황 악화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반도체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오히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옆에 보시면 뭐 조선기기라든지 에너지 필수 소비재도 이제 꿈틀꿈틀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2주 후에는 또 삼성전자의 가이던스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마이크론 실적이 조금 더 시장에서 화두가 되면서 시장에서의 눈높이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반도체가 버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의 버팀목 속에서의 순환매 내지는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질 그 가능성에 주목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브리핑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제 침체에 대한 논란이 다시 올라서고 있지만 이 부분은 가격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실적 시즌에 대한 검증의 기간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좀 버팀목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